위원장 사진. 이게 뭐 가처분 신청했다는데. 시간이 됐나? 자, 그러면 다들 시작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제20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 안 계신 동안에 벌써 20번을 저희가 이제 세월이 금방 가네요. 예, 오늘 정말 또 이렇게 힘들게 김기현 원내대표님 자리 참석해 주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도읍 정책위 의장님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시니까 정말 아주 든든합니다. 갑자기 좀 눈물이 핑 돕니다. 예, 또 그러면 식순에 따라서 또 제가 먼저 좀 그동안 좀 연구했던 거 좀 말씀드리고 회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종원의 편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까지 가세를 해서 이 무슨 편지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 편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체국 소인하고 구치소 접수대장까지 있으니까 그 편지 자체를 안 보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낸 건 맞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또 자기 글씨가 아니다라고 내용을 부인합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조사해 봐야죠, 자, 이제 글씨는 또 자기 글씨 아니라고 저렇게 하는데 이제 녹취록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녹취록이 나오면 이제 또 자기 목소리 아니라고 할 판입니다. 아주 재밌어집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예? 검찰에서 박철민하고 장종원 대질신문하고 필적 감정하고 제대로 한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책상에 책을 한 권씩 놓아드렸는데요. 굿바이 이재명, 이 장영하 우리 위원님이 쓰신 책입니다. 요거는 특별히 제가 구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특위 예산도 따로 없습니다. 우리 특위의 필독서로 이거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 어제부터 이제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생각보다 꽤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게 쓰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이 잘못하면 이거 구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에서 이 책에 대해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해서 오늘 1차 신문기일이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예. 이 변호인도 구하지 못하고 신문기일을 어제 받아서 그 신청서를 어제 받아서 하루 만에 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겨우겨우 3주의 말미를 얻었답니다. 다음 기일 내년 1월 12일이 되는데 그때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 무슨 번개불에 콩도 먹듯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판매금지 가처분의 문제는요. 첫째, 원고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이재명은 숨었다는 뜻이 되고 법적으로는 피보전 권리에 문제가 남습니다. 이런 책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가처분 금지 소송까지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또 재밌습니다. 12월 22일에 신청을 했고 책은 24일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책을 보고 이게 허위 사실이 많네, 후보자 비방하는 게 많네 이래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굿바이 이재명 이런 게 나온다니까. 글쎄 사전에 봤는지는 몰라도 책이 정식으로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이런 책이 나온다니까 빨리 이거 막자. 신청서부터 내고 이틀 뒤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출판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청서를 또 하나 제가 좀 봤더니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급히 그 가처분 신청서에 급히 허위사실인 거, 또 사실적시 비방인 거를 나눠서 표까지 만들었는데 사실적시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감정 조절 장애다, 천박하고 잔인하다 라고 쓴 것은 사실적시 비방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런 점들은 사실인 것으로 일단 인정하고 가는 겁니까? 무엇을 해도 꼬이게 마련입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전과는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엄호를 했습니다. 참 기도차지 않죠? 그 중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4가지 전과 중에 검사 사칭의 전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분당 파크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송 PD와 같이 논의하다가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당시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렸다고 검사 사칭 전과도 옹호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사건의 판결문을 오래 지난 거지만 판결문을 어렵게 구해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이재명은 그때 옆에만 있었는지, 예? 옆에만 있다고 유죄를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때 이재명 피고인이 실제로 했던 행위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이재명과 당시 그 방송사 PD는 2002년 5월 10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검사를 사칭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거를 다 녹취하고 촬영해서 보도를 하자. 이렇게 다 미리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이재명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점을 질문을 하세요. 질문 사항을 사전에 PD에게 기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판결문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럼 그렇게 합시다. PD가 물어봅니다. 이재명에게. 어떤 검사라고 사칭을 할까요? 수원지검에 혹시 경상도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검사가 아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수원지검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그 이름을 대면 시장도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D는 당시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PD가 전화를 한 사람은 PD 맞습니다. PD가 전화를 걸어서 수원지검 아무개 검사입니다. 수사 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 확인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마치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그 서모 검사인 양 운을 뗀 다음 통화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재명은 가끔 카메라 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김병량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PD에게 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히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는 도중에 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가 이재명은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만족한 답변이 나왔다는 취지의 사인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수미일관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PD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린 겁니까? 이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의논해서 한 공범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둘이 같이 해서 검사를 사칭해서 테이프를 만들었죠. 그거를 달라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PD도 자기가 지금 사칭해서 만든 이거를 갖다가 주면은 이게 뒤가 캥기지 않습니까? 왜 못 주겠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제가 뭐 다른 제보자로부터 받은 거로 이렇게 해서 그 출처를 마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서 어디서 받은 것처럼 해서 그거를 전달해주는 쇼를 하면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게 다 그대로 그 K방송국 거기에 방송이 됩니다. KBS라고 바로 이야기하는 예. 와. 추적 60분. 그대로 다 방송이 됩니다. 이런 쇼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직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 그렇게 쇼를 해가지고 그 사칭한 녹음 테이프를 KBS에 전달해서 보도되게 하면서, 얼마 뒤에, 그런 테이프가 김병량 시장이 그런 거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공개했다고 김병량 시장을 고소를 합니다. 이래서 이게 무고죄가 추가된 겁니다. 예? 김병량 시장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 테이프를 취득해 대화 내용을 공개 누설을 해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성남지청에 제출해서 무고를 한 겁니다. 이거 무슨 뭐 영화 같은 일이 다 그대로 이런 일로 1심, 2심, 3심 재판 다 받아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공익적인 활동입니까? 송영길 대표님. 그러면 제가 요새 그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의 입시 비리 좀 이거 좀 파보고 싶은데 오늘 아는 방송국 기자한테 연락해가지고 고려대학교에 전화해서 그 기자로 하여금 내가 중앙지검 검사인데요. 아들, 저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수시 입학 기록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도 공익적 활동이니까 괜찮다고 하겠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나와 있는 대법원 판결도 다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런 수준 낮은 막말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방금 우리 김인태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기가 막히는 거짓말 쇼를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런 시중의 평판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매우 사실하고 부합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이 두려운 줄 모르는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신을 자료를 조회해간 거를 내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현재까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 53명 무려 절반이 넘습니다. 53명이 지금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불법 사찰을 계속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걸 지금 생각하고 따져보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특이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님이 1년간 9번 조회당해서 1위를 기록하셨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혜 의원님이 8번 조회당해서 2위를 하셨고요. 또 제가 3등 했습니다. 7번 조회당해. 박수영 의원님이 4번 당하셨고 제가 다 이게 자료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걸 보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통신 기록을 계속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특히 10월, 11월에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비리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상조사단을 이렇게 지금 꾸렸습니다. 그 이전부터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그때 활동했던 주요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뒤지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다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는 매우 개연성 높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저질러 놓은 그런 죄악이 굉장히 짙은 협의가 다 조사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아킬레스건을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서 끊어야 된다. 그래서 굿바이 이재명 이름 그대로 아주 이름 잘 지었습니다만 굿바이 이재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서신 우리
국민검증,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여러 위원님들, 특히 김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불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도 수단도 매우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많은 권력의 중간 차단에 의해서 막혀있는, 우리의 활동이 많이 막혀있는 것을 현실로 많이 느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조각조각 하나씩 모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천하의 사기꾼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재명의 실체를 밝혀내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는지를 실체를 낱낱이 좀 파헤쳐서 더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당군 이래 최대 부동산 특혜 비리 사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걸 실무선에서 적당히 무마해서 검찰은 꼬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꼬리를 자른 수준이 아니고 꼬리 끝에 있는 틀끝 하나 뽑고 끝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려 1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실무자 몇 명 책임지라 하니까 나는 억울하다.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윗선에서 다 지시해놓고 하면서 일부 사람은 그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끊어버린 분도 계시고 해서 유족들이나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을 극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내놓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얼굴을 들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우리의 도덕 수준이 합당한 것이라고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덕 수준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 지금도 민주당하고 이 특검 논의를 오늘도 조금 전에도 하고 왔습니다만은 민주당 얘기는 상설특검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겁니다. 상설특검은 7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은 무조건 여당 편이고 1명 중립에 있는 대한변협 추천 인사가 있고 우리 추천은 2명입니다. 대한변협이 중립 입장에 있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4명은 민주당 편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도둑놈이 도둑질 조사하는 수사관을 도둑놈이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제도를 하면서 그걸 특검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거야말로 사기 중에 사기다. 국민 기만극이다라는 생각을 또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13번이 운영되어 왔는데 단 한 번도 그 13번 중에 단 한 번도 그 비리의 주모자인 주요 피의자가 속해 있는 정당이나 집단 혹은 정치 세력이 추천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하거나 대한변협이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해 있거나 속했던 정당의 다른 정당, 그 다른 정당에서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서 특검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한 사람으로 의심받는 그 의혹의 핵심인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사를 해서 특검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리면서 반드시 제대로 된 진짜 특검, 이 가짜 특검, 하도 가짜를 가짜 인생을 하도 그냥 득실거려서 특검도 가짜 특검을 좋아하는가 모르겠는데 진짜 특검이 꼭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배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님들께서 그런 노력에 또 많은 힘을 보태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